두 번째 주제는 혁신 태풍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누가 가장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거 사실은 언론과 국민들이 다 아시죠. 인요한 위원장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른바 속칭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는. 윤핵관이라 하면 다 아시면서 뭘.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 이슈를 던진 시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 이슈를 던졌어요. 의도가 있다 보십니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의대 교수를 하시면서 정치를 한 30년 정도 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임명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바람 내지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로 인해서 바뀌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 내지는 당내 인사들에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복귀는 아닌가라는 의문을 다시 갖게 되는 시점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선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정말 교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결코 호락호락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부사적으로 도전 정신도 있고 반드시 사고 친다 그랬잖아요. 결국 사고 친 겁니다. 이거 좋은 친 사고 겁니까?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큰 사고예요. 좋은 사고고 나쁜 사고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또 입장을 정리를 안 하시죠.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2명 위원들이 논의를 하지만 그 논의 내용은 6대6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결 내용으로서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 근거 형식으로서 이게 발표가 되어진 건데 그 내용은 사실상 폭탄급이죠. 만약 이게 이대로 순수하게 실행되어진다 하면은 민주당도 깜짝 놀라고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정말 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을 다 뜯어내는구나. 이거야말로 분골쇄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혁신안 의미 없다. 예,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를 딛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돼요.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는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오만하고 이런 국정 운영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1호 혁신안, 사면. 당사자들 별로 사면 원하지도 않고 당사자들은 오히려 불만이에요. 그다음에 2호 혁신안, 무슨 윤핵관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윤핵관 중진이 험지 출마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선됩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내부에 이거 이제 일종의 세력 다툼이에요. 주도권 다툼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혁신이고 관심사입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대통령이 두 번째로 당에서 손을 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기현 대표 체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면 물러나야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가 총선 치르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친윤 의원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태도부터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앞장설 사람이 없어져요. 만약에 그 방향이 잘못된 아니, 눈 방향이라면. 밑에 점 찍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정 간의 관계가 새로 수립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성태 인재영입위원장을 세웠다면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무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바뀌어요? 뭐 그것도 분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핵관들하고 삼선 의원들께 격언 하나를 들려드리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는 These too shall pass. 한국말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윤석열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인가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지도부인데 윤석열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를 또 젖혀놓고 김기현 대표가 내보냈던 사무총장을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시켰잖아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치른다. 이 대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랑에 범위가 미치는 분들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우리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 권고였다면 혁신 공식 안건 4가지가 있었죠. 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구속 시 세비 박탈, 하위 20% 공천 배제. 이 4가지는 공식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공천 문제가 나왔어요.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걸 왜 못 봤습니까? 과거에도 다 했던 건데. 별거 아니다?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도 했었어요. 하위 20% 공천 배제. 저걸 왜 못 봤습니까? 봤죠. 별거 아니고 하나만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과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동떨어진 정치권에 늘 있었던 얘기들 조합해가지고 저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에 비해서 혁신위원장이 개인적 입장으로 낸 불출마나 험지출마, 요게 더 의미 있는 얘기인데 저런 류의 얘기는 꺼내놓은 순간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주워 담으면 혁신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머지않아 저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건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 험지출마건 선언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거 안 하면서 당 혁신하겠다 그러면 이율배반이에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다선 의원이 됐고 시장까지 지냈는데 또 하겠다? 그 누가 당내에서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의 지도력을 인정하겠어요? 계속 저런 쓴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강단과 결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수직적인 당정관계다. 그런데 이번 핵심이는 수평적 당정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에서 내린 1년 6개월 동안에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이거 철회해라. 그래서 이제 징계 철회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핵심의 최종 정착력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 정당으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느냐 못 갖춰지느냐. 요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그 핵심의 성과는 그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1호 안건, 이 징계 취소가 사실상 통합의 취지였는데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인효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거듭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한번 만나야죠. 그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는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누구를 만들어다가 장난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였을 때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했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의사신데 이준석이 환자라서 찾아오신 겁니까? 네.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인 위원장과 만남을 거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꼭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내려갈 때 무척 당황을 했고요. 네. 제가 누구한테 우리 쪽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섭했어요 그거는. 네. 다른 건 없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한다, 화합하자, 뭐 이런 달달한 얘기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인요한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결자 해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울면서 기자회견 할 때 그 얘기의 그 결자가 누굽니까? 매듭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이 관계를 풀고 내년 총선의 결과를 맺고 싶으면은 결자 해지하셔라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아니 뭐 나 좀 도와줘서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그냥 사람 좋은 얼굴과 사람 좋은 목소리를 뭉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 단계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은 국민의힘에 발이 묶여서 노원병에 출마하는 걸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장 취약한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당선될 확률은 그게 가장 높아 보여요. 아니면 신당을 만들어서 또 영남 지역 어디에 출마를 한다. 뭐 가능성이 여러 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서 자칫 잘못해서 본인에게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데에 묶이는 거를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당분간 계속 안 만날 것이고 다만 상황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수도권 어딜 나가도 이준석 전 대표 정도의 대중 인지도와 지지도로는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만나겠죠. 이제 국민의힘이 핵심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풀어야 될 어려운 이제 난제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우리와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같이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거죠. 저희들이 내년 수도권 선거에서 그나마 뭐 괜찮은 성과를 가져가기 이전에 그래도 나쁜 내용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결심과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자꾸 결자 해지 당사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당의 정치적 문제에 전면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못 나서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도 내 권한 가지고 당신 핵심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이게 지금 인용한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자라고 이준석 대표를 딱 찍어서 쳐내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저 당에서 징계받고 쫓겨난 거지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안 담겼다라고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문제도 마찬가지라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리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분을 인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어쨌든 체리따봉으로 대표되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이준석 찍어내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라라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본인 공천 말고 본인 공천보다 이제 당에서의 정당한 역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당대표잖아요. 총선을 지휘하는. 이걸 인정하라는 건데 자기 사람을 신고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스타일상 대신에 누구는 내가 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쳐내는 권한 정도를 줘야죠. 그게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든 선대본부장이 됐든 그런 권한을 주면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그 거의 화합 불가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렇지만은 인용한 핵심위 위원장은 통합의 그런 기치를 내걸고 핵심위 제1호 안건을 의결하고 그걸 이제 우리 당이 전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 당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제 두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엔 이뇨한 위원장에게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치인도 민심 내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2호 안건을 던졌잖아요. 아무도 당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저 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그런 걸 던졌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민심이 이뇨한 위원장을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손 뿌리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응원하면 사실상 이뇨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격 혁신위원장이 되는 거죠.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친이계에서 최대의 정적이었던 박근혜 의원한테 비대위원장직을 내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천을 주도해서 2012년 총선을 치릅니다. 아무리 정권 말이라지만 당내에서 친이 친박 간에 갈등하고 싸웠던 역사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을 한 건데 왜 했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공멸의 위기감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공멸의 위기감이 대통령이나 이른바 대통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들이나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없는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기면은 그게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여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도권 올라오던 2006년도에 위기감 느낀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지금 하는 지금 거잖아요.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걸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수용할 줄도 아는 게 우리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그 당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죠. 저는 앞으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황인식과 또 학습 능력이 가장 발빠르신 분이 윤석열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내년 총선이 실패하면은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강서구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가 오는데 본인이 이 당의 핵심에서 결정한 사실을 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우리 당에서 좀 소리는 나고 뭐 하더라도 이걸 가감없이 수용해 진다면은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희망을 그나마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아직 민심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는 국민의힘이 200석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계셨다는 건데 사실 듣고 저는 좀 경악을 했는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이념 행보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가신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별도로 본인 500만 원 기부까지 하시고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중요한 인재영입위원장에 안 된다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다시 앉혀놓는 모습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현실 인식을 전 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